나쁘지 않겠습니다. 뭐합니까? 법에 분명히 선서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사 박상용 한 명 징계하는데 이렇게 어렵다. 아, 이건 정말 저는 좀 많이 화가 납니다. 검사 박상용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을 가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대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지난 5월에 청구했어요. 지난 5월에.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 성에 안 찼었죠. 그렇죠. 다들 까먹었을 테니까요. 5월에 대검 언론 공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예.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조작 수사와 관련된 건 다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싹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볍지, 사실은. 그런데 이마저도 이게 5월입니다. 5월. 네. 지금 8월이야. 어? 이게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의결하면 이제 징계하는 거야. 검사 징계하는데 검사 하나 징계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근데 그마저도 5월인데 이제 8월에 돼서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박상용이를 이번에 불렀던 거야. 아, 이제 이제서야. 부른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네.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아니 결과? 아직 뭐 보도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게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출석하라고 지난 10일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어제 나갔거든요. 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박상현 검사가 또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 이미 짜맞추고 지금 나한테 지금 오라고 통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는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네. 아니 우리 봉지욱 기자님은 이런 걸 잘 참으시네. 근데 뭐 워낙에 강백신 검사도 지금 사직서를 내면서 네, 맞아요. 자기 10월 2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아, 난 그런 사직서는 처음 봤어요. 아, 지가 무슨 뭐 열사처럼 10월 2일에 나 사직하겠다고. 투사처럼 투사. 그러니까요. 근데 이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는 날. 이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수사 아무리 그러니까 아. 사건을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해도 이 검사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게 검사들이 저지른 이 범죄 혐의 뭐 디올백 덮은 거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 도이치모터스 덮은 거 나오고 근데 나왔잖아. 그 검사들 미국 유학 보내주고 맞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사들 2명 보니까 미국 유학 가 있더라고. 와. 줄줄이 다 영전하고 대검 연구관 가고 뭐 너무 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게 박상용이 안 한 얘기가 뭐냐면 정직 2개월은 정성호 장관이 있는 법무부의 그 감찰위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어제 간 게 법무부의 감찰위. 맞아. 어제 간 게. 어제가 법무부. 그 전에 대검. 지들끼리 있는 그 대검 지들끼리. 검사들의 대검의 감찰위에서 정직 2개월을 요청한 거야. 이게 정상적인 일반 회사였으면은 이건 뭐 해임이죠. 사실. 당연하죠. 근데 검사들이니까 정직 2개월로 대폭 낮춰준 거고 뭐 연어의 술 파티도 못 넣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연어의 술 파티는 안 넣은 거죠. 왜냐하면 100%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박상용이가 징계 받으면 징계 취소 소송할 거 아니에요. 소송. 네. 근데 윤석열처럼. 그것 때문에 그 트집 잡히기 싫으니까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그리고 하는 말이 서민석 변호사와 자기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잖아. 국정조사 기간에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다 했는데 우리 100번씩 들었잖아. 자기가 그거를 쭉 다 보니까는 자기의 무혐의가 여기 있더라. 그런 얘기 전하지 말고.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변호사와 피의자의 변호사와 담당 검사가 이게 나눌 수 있는 얘기인지. 예. 근데 저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억지를 쓰고 있는데 언론들이 앞에 가가지고 박상용이 감찰이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전하지 마. 그 내용. 그러니까 네.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징계받으러 가는데 앞에서 인터뷰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봉지욱 네.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어술 네. 파티가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예.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어.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어. 그런데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아니 뭐 이재명 정부 되면 수사기소 분리 바로바로 되고 할 것 같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보안수사권 박탈도 겨우겨우 이뤄졌고 진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뒤집히는 거 아니야? 법이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언론에 보시면 오늘도 경향이고 이거는 진보 보수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경향에 보니까 마약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거를 증거 제대로 그 압수 목록에 안 넣어가지고 2심에서 이 마약 사범이 무죄가 나왔다. 이 경찰 때문에. 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재판에 들어갑니까? 경찰은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보내잖아요. 검찰에. 네. 그럼 검사가 뭐예요? 꼭 확인해야죠. 검토하잖아요. 네, 그리고 검토해가지고 자기가 법리 구성해서 혐의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야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면 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보안수 아니에요? 네. 검사가 네. 수사가 미진해. 그럼 이거 압수물 이거 빠졌으니까 넣으세요. 보안사 요구를 하든지. 네. 검사가 한 행위는 얘기하지 않고 언론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잘못했다. 경찰도 잘못이 있지. 이거예요. 경찰이 잘못이 있지만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매일 한두 개씩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터지면 뒤집겠다는 거고 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뇌부 전직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찰이 전부 다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의 양정원 씨가 그 사기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준 수사과 2개를 강남에서 지금 검찰이 털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느샌가 국민 여론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야 다시 그냥 안 되겠다. 수사권 주자 검사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기에도 같이 좀 화 좀 내주세요. 대책. 대책. 와, 좋다. 네. 보편적인 대책. 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 위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묻고 답하는 진술을 하고 그중에 검사나 경찰도 마찬가지 수사기관은 선별해서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지금 인공지능 그냥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순간 한글로 작성이 되니까 묻고 답하고만 하고 작성은 인공지능이 작성하게 하더라도 95% 이상의 한글 정확도가 나오고 또 나중에 그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 수사 결국은 공개하는 거죠. 이렇게 수사를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투명하게 바꿔야겠다. 그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자는 수사에 네. 저는 그거는 경찰뿐만 아니고 검사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네. 보편적인 기준인데 이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의 지금과 같은 묻고 답하고 그중에 선별해서 자기가 워딩 치고 이 방식을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용 문제는 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호 변호사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요, 12산 내란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군사반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군사반란 우두머리는 무조건 사형만
해당돼요. 오직 그래서 군사 반란이 내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는 군사 반란으로 윤석열 등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자 종합특검이 군사 반란으로 윤석열 등을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김경호 변호사는 이제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종합특검에서 군사 반란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김경호 변호사는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종합특검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조은석의 내란특검도 군사 반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도 내란특검에서도. 그거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국권 침해는 내란죄는 성립이 되나 군사반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이 되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이렇게 적이 낸 있습니다.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때 전두환이 그 쿠데타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재판 받을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면 이거는 군사 반란 될 수도 없다. 김경호야 좀 정신 차려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좌절이 됐어. 그래서 이 종합특검이 출범해갖고 열받아갖고 이번에는 군사 반란으로 좀 해라 하고 고발한 거야. 종합특검에 종합특검에서는 군사 반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종합특검도 똑같은 이유로 철회를 하겠다 입장을 낸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 되잖아. 그렇죠. 맞지? 네. 판결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다수 의견인데요.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 계통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건 이제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건 이제 1980년 5.17 비상계엄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뭔 얘기인가 싶죠. 이제 김경호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사력 낭비다. 네. 네. 너 왜 고발했냐? 김경호 너. 예. 저도 네. 저를 모욕한 거죠. 모욕감을 줬죠. 뭐 그건 맞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주겠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죠.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그렇지. 논리적으로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네. 전두환의 그 전원합의체 판결 96도 3376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맞아요. 조은석도 그렇고 조은석 특검도 그렇고 권창영 특검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런데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들은 이 다수견해가 말한 반란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형만 잘라가지고 전형적인 형식적인 법조인들이 하는 행태인데 그게 뭐냐? 군인이 병기 들고 작당해서 군 지휘 계통에 반항. 이것이 반란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제 고발을 찢어 발기고 있다. 그런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이제 12.12 건이군요. 그렇죠. 또 하나 설명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 잠깐만요. 요거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군인이 예를 들어서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 네. 대통령 지휘 받지 않고 쥐들끼리 반란 일으키면 이거는 반란?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 네. 요게 12.12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야. 그때 대통령 승인이 있으니까 반란이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첫 번째 유형은 근데 그거와 별개로 두 번째 유형은 뭐냐? 군인이 병기를 들고 국가기관에 반항. 네. 여기는 군 지휘 계통 승인 여부 필요 없어. 없고 국가기관 국회에 병기 들고 출동하면 반란이라고 명확하게 두 번째 유형을
줬는데 와. 어떻게 해서 조은석 특검과 권창영 특검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두 번째 유형을 빼놓고 첫 그러네. 번째 유형만 가지고 나를 이렇게 찢어 발기느냐. 진짜네. 제 첫 번째 문제제기예요. 문제제기야. 자, 알아들었어요? 네, 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띄우고 우리 곽수산 씨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저 지금 수사력 낭비다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것만 보면은 윤석열 승인 받고 갔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군사반란 아니잖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대법원에 저 판례가 있지 않냐. 어. 근데 변호사님은 그렇지. 그것도 있는데 뒤에 걸 보면은 총 들고 국회에 가서 체포하려고 하고 창문 깨고 들어가고 반항하지 않았냐. 그것도 반란이다. 100점. 맞아? 됐다. 야, 됐어? 100점.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같이 그 분노해.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와, 나도 진짜 이제 열받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유형도 와. 첫 번째 유형도 두 가지의 반론이 있다. 첫 번째 유형도 군 지휘권에 대한 반항도 대통령이 승인했으니까 반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도 두 가지의 반론이 있다. 첫 번째는 전두환은 그때 당시에 투스타 군인이고 이성 장군이고 대통령은 최규하. 국군 통수권자고 그러면 최규하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의 이 반란에 같이 모의했느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의도 안 했고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다만 승인은 했지. 승인을 다 쫓아가서 강압을 준 거죠. 그렇지. 강압을 줘서 한 거죠. 그러면 이번은 윤석열은 뭐냐 보는 거죠. 이번 윤석열 기가 막혀요. 이번 윤석열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2025 헌나 8번으로 파면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파면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위법한 짓거리인데 이 위법한 승인을 하면 본인의 반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최규하는 전두환의 반란과 별도의 대통령이었고 강압을 받아서 사실상 강압을 이용은 그때 당시 소수 의견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대법원 장관이 됐잖아요. 네. 이 경우는 윤석열은 그냥 거기 속에서 지시한 사람이에요.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법한 승인이 오히려 자신의 군사 반란을 성립 못하게 한다? 이런 상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네. 그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근데. 두 번째는 네. 모든 전투부대는 합참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합참의장. 네, 국군조직법 9조 1항. 모든 그게 바로 군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예요. 그런데 비선으로 해서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비선으로 해서 곽종근 이진으로 지금 합참의장을 배제했잖아요. 군 지휘권에 대한 반항이지. 네. 또 하나는 정보사는 어떻게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무장 군인이 움직였잖아요. 네. 합참의장에 대한 군 지휘권 반항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그러네. 논거를 그나마도 들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서도. 첫 번째 유형에서도 12.12 사건 유형에서도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5.17 쿠데타에는 그렇죠. 똑 떨어진다. 그 당시 5.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도 최규하가 선포했어요. 형식적이죠. 그것도 강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5.18 우리 민주화 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광주에서. 네. 그때 네. 탱크 몰고 국회로 갔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반란이다. 자, 그때 그러면 군 지휘 계통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지휘 계통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군인이 탱크 몰고 어. 병기 들고 국가기관을 반항했다. 국가기관에 그렇지. 반항했다. 그렇지. 그래서 반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김현태가 무장군인 데리고 국회 갔잖아. 국회 갔고 반항했잖아. 고동이가 무장군인 데리고 중앙선관위 서버 들어갔으면 두 번째 유형으로 당연히 반란이지. 똑 떨어지지. 그리고 이 반란을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이면 반란 수계지. 왜 이 상식을 깨트리냐 이거야. 조은석하고 권창형은. 그리고 무슨 수사력을 낭비했다고 그래. 세금 내기가 싫어. 아니, 1년에 몇 억씩 내는데. 제가 옆에서 듣다가 저는 방송 생방송하면서 걱정해보고 처음입니다. 쓰러지실까봐 이러다가 내가 쓰러져 쓰러져. 아니 이러다가 쓰러져야지. 많이 참는 거. 아니 이러다가 참고 있어. 쓰러지시면 오늘 최근 이흥구 대법관이 이거 파기환송한 게 있는데 많이 참았어. 아파트에서 맨날 싸우잖아. 서로 돈 가지고. 그러니까 걔 XX라고 욕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런 모욕이야 그랬더니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날 그 퇴임하기 전에 이흥구 야 퇴임해. 그거는 모욕에 외부적 명예훼손에 구체성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그냥 무례한 표현이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모욕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욕을 할까 하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하셔서 어머니. 참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 판례에 의한 분노입니다. 대법 판례에 의한 분노. 세금은 꼭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수억이야. 나 미치겠어 진짜. 자, 많이 참아. 이분은 지금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이게 꺾여서 화가 났고 첫째. 두 번째는 나는 합당한 고발을 했는데 나를 시간 낭비하게 만든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욕적이라서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공적 분노라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하나 있어요? 아니 하나만 더 있어. 하나만. 또 하나. 이중 기소. 여기가 더 중요해. 이중 기소. 기소. 이중 기소이기 때문에 불기소하겠다 이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무슨 잘 봐. 말이냐면 잠깐만. 이거 설명해야 돼. 수산이 안고 가니까 더 좋죠? 안고 가야 돼. 불기소한다. 이미 윤석열 등은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기소가 됐고 한참 기소되고 또 재판 받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또 같은 건으로 군사 반란으로 기소를 하면 이중 기소다. 특검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케이. 분노.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모든 국민이 오늘 이후로 뚜껑이 열리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네. 자 보세요. 이중 기소니까 공소 기각된다. 지금 이 논리예요. 맞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애초에 그게 바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 장소, 행위,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죠. 그러니까 애초에 심우정 검찰총장 밑에 있는 박세현이가 내란 수괴로도 기소할 수 있었고 반란 수괴로도 기소할 수 있었다. 이게 전제가 돼야 이중 기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때 선택이 내란 수괴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이제 반란 수괴로 기소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이중 기소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요구했던 고발장은 뭐냐면 뭐예요? 나도 그거 안다. 그러면 이때에 대비책으로 형사소송법이 준비한 제도가 있다. 공소장 변경. 이와 같이 그 행위, 시간, 장소가 김현태는 똑같이 국회 가서 난리 쳤으니까 그거를 지시한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축소해서 기소해 놨는데 이거를 사형만 있는 반란 수괴로 지금과 같이 야 이거 늦었어. 이거 기소하면 이거 똑같은 이중 기소야라고 하려는 짓을 알고 저는 이럴 때 바로 공소장 변경, 즉 주의적으로 1차적으로 반란 수괴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이거 아니면 예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란 수괴로 판단해 주세요라는 정확한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라도 심판 대상으로 역사상 올려라. 왜 네가 판사냐? 왜 네가 끊어? 네가 왜 끊어? 판사한테 올려줘야지.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니 최욱한테 뭐라는 줄 알고 오늘 욕 안 했어요. 아니 왜 끊냐고. 지금 놀랬잖아요. 누가 왜 끊어? 그게 바로 사초를 쓰는 심정이고 정의나 강물줄을 모르는 그런 수사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전에서 왔습니다. 아, 뭐야, 진짜 근데. 뭐 내가 쓰러지든 아니. 당신들이 쓰러지든 타당한 얘기야. 어떻게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이게는 뭐 행정부 일은 아니니까, 이거 이제 특검 일이니까, 그거는 조금 가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타당하시네. 그러면은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중 기소를 지금 특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내란 범 중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확정 판결을 나면 안 하죠. 그러면 맞네. 이 말이 확정 맞네. 판결이 되면 안 그러면 되지만 됐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 항소심에서 그냥 공소장 간단하게 변경해라.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위해서 알았어. 우리는 주의적으로 반란 수계로 주의적으로 먼저 판단해 주시고 이거 아니면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내란 수계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아무런 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검사들이 가장 자신들의 성과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공소장 변경한 거를 제일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똑같네. 똑같잖아. 이거 같이 덧붙이고 얘기하세요 앞으로. 예, 똑같네. 이거 똑같잖아요. 지들이 제일 성과로 얘기하는 거잖아. 예. 물론 그 성과 맞습니다. 그건 성과 맞아요. 그렇죠. 그렇듯 이것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왜 음. 상층부는 법리적으로 깎아주고 그렇지. 왜 군인들은 있는 대로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려고 어떻게 종료 시점도 12월 14일이었다고? 권창형 특검은? 웃긴 거죠. 12월 4일 종료된 거죠. 왜냐하면 내란범은 상태범이기 때문에 폭동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목적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된 12월 4일이 종료됐다? 아니 그런 정의감이 있으면 상층부에다가 네. 반란 수계로 되든 안 되든 알겠습니다. 해야지. 이 수사 혼자 하신 거 아니잖아요.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아래 위로 다들 이 수사 과정, 검찰 수사관들 다 알고 있을 거고, 네. 위에 보고도 하셨을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요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근데 조작- 그분들은 네. 왜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지금? 다 아직 계십니까? 아니면 다 퇴임들 하셨습니까? 저 위로는 한 분, 그러니까 저와 거의 같은, 저보다 한 기수 차이 나는 같이 부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 퇴직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게 조작 기소로 결론 나면 전부 같이 감옥 가셔야 되는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사이가 나빴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 최근에 그 성명을 냈었고요. 예. 그다음 지금 14일 날 저희 청문회가 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후배 밝히려고 검사가 이렇게 하고 당하고 있고요. 있으면 본인들도 나서야죠. 자, 두 번째. 네. 지금 아까 판결문, 저도 판결문 읽어봐서 사실은 확신을 우리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법관들이 쓴 판결문 조목조목 다 써놨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조작 기소가 되면요. 그 판사들 법 왜곡죄로 다 감옥 갑니다. 법 왜곡죄 통과된 거 아시죠? 네. 그 판사님들도 조작 기소 맞으면 다 감옥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박상용 검사 혼자만 처벌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체제 전반이 무너지는 일이고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에 관련됐던 분들 그 재판에 관여한 분들 이화영 전 지사 대법원 확정 판결시킨 법관들 법 왜곡죄로 지금 다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박상용 검사 혼자만 이렇게 국회 나와서 싸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도 저희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저와 뜻을 다 함께 하고 저에게 많은 응원과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국회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그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